한순간의 부적절한 말이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서로 대화할 때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을 밝혀보려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진솔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분히 잘 듣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늘 냉정하며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먼저 깊이 생각하고 발언하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으며 자신의 의견을 내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합니다. 듣는 일은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도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인격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말고 경시하지 말라는 옛 가르침은 지금도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원만하고 온화한 태도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덕이자 인생에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남이 이야기할 때 말을 가로채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의라는 차원을 넘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깊은 물이 조용히 흐르듯이 차분한 말투와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열심히 얘기하는 중에 말을 가로채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의 흐름을 크게 망가뜨리고 상대의 의욕을 꺾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밝고 재치 있는 아름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모두가 흥미로워하며 듣고 있던 찰나 준혁이라는 친구가 불쑥 결론을 스포일러해버리는 식으로 말을 끊어버린다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겠죠. 아름이는 당황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혹은 현석이라는 사람이 소희에게 오랫동안 마음이 있었는데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사연을 상상해봅시다. 어느 날 소희가 사실 나도 네가 좋아 라고 먼저 말해주었는데 현석이 놀라서 너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소희가 아니야 됐어 알겠어 라며 말을 끊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인내심을 갖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서로 상처만 남고 진심을 확인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빼앗지 않는 것은 기본 예절인 동시에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감정이 복받칠 때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조급함에 휩싸여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쏟은 물처럼 걷어들일 수 없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분노나 당혹감에 빠진 사람은 참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을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선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민한 말투로 서로를 상처 입히기 쉽습니다. 결국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에게 악영향만 남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워도 고요함 속엔 흔들림이 있고 마음이 잔잔하면 흔들려도 그 안엔 고요가 있다 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것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정이라는 사람이 일 관련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논쟁하다가 감정적으로 치우친 나머지 친구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곧바로 자기 주장만 펼쳤다고 상상해봅시다. 후에 유정은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이해했고 그로 인해 친구를 깊이 상처 입혔다는 걸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뱉어진 말은 되돌릴 수 없어서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습관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길게 말하기보다 핵심만 정확히 짚어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단지 예의 차원을 넘어 성숙함과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로 높이는 말투가 있겠지만 진정한 존중이란 그저 형식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내 자아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사람에게 귀가 두 개, 입이 하나가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함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표현을 위해 장황하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히 침묵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며 동시에 자기 마음의 여유와 깊이를 선사해줍니다. 오래전 어떤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기 달까지 가보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어른이 비웃거나 말을 자르지 않고 멋지구나. 그래도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야 해. 라고 따뜻하게 답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는 아이의 꿈을 자라나게 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화가 가득 담긴 말은 많이 할수록 잃는 것이 늘어가고 반대로 차분히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주변에 좋은 기운을 쌓습니다. 마음이 깊고 너른 사람은 삶 속에서 말수가 많지 않아도 들어주는 태도로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편안함과 행복의 열쇠임을 알기 때문이죠. 인생에는 고민이 늘 있기 마련이지만 매 순간 일어나는 괴로움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평온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고민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에 떳떳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매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자꾸 되새기고 미래의 어려움만 걱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고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큰 슬픔이나 손실도 결국 지나가고 남은 건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느끼고 아름다운 장면을 마음속에 담는 일입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여 괴로워하거나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은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대접받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매일을 내 인생에 투자하는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노력의 가치가 증명되는 날이 옵니다. 어떤 문은 준비된 사람에게 열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현재 처지에만 갇히지 않는 사람이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어느 젊은 분이 일에서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오늘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스스로 다잡으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1년 뒤에는 그 끈기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현명한 이들은 언제나 균형 감각을 지키려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충실히 해내면 어느 순간 큰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와 흠을 덮어주는 묘약과도 같습니다. 지금 맞닥뜨린 고비를 넘기려면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씩 걷는 법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인내, 용서,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 미지의 연속이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답을 줍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슬픔 속에 머무르면 지금 이 소중한 순간만 놓치게 됩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어떤 젊은 분이 직장에서 주어진 압박과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움을 겪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작은 일부터 성실히 해내는 데 집중했다고 해봅시다. 결국 그 끈기가 예상치 못한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옛사람들은 마음가짐은 흐르는 물과 같고 그 깊이에 따라 평온이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난관도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연연해하지 말고 믿음과 노력으로 맞서보세요.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이에게 미래는 언젠가 새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그 사람의 말투와 대화 방식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불교에선 말이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골라서 그 말로 덕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운 뒤에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길게 말하며 상대를 압도하려 하지 않고 진심 어린 말로 주변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기운을 북돋웁니다. 화목한 가정을 떠올려보면 다정한 말을 건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반면에 모진 말과 질책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점차 거리감이 생기고 마음이 다치게 마련입니다. 흐름이 잔잔한 깊은 물처럼 참으로 어른스러운 사람은 말투와 태도가 부드럽고 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이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좋게 할까 아니면 해칠까를 스스로 묻습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이 작은 물음이 경솔한 발언을 막아주는 고요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말솜씨가 능란한 것도 기술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건 지혜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과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 말은 아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나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크고 사람들 각자의 걱정이 많은데 나의 끊임없는 불평을 온전히 감내해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불교의 가르침에도 불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불평을 멈추고 앞을 향해 걸어라 라는 뜻이 전해집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시간과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 데 쓰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컨대 인천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원망과 한탄만 하는 대신 야근을 자청하고 절약하며 차근차근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안정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불평 대신 또벅또벅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빛이 비추기 마련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나 실망을 담은 말만 반복하면 결국 그 말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주변 사람 누구도 날 북돋워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말에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위지를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좌절로 몰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담아 쏟아내는 말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특히 격해진 감정 상태에선 한 박자 쉬며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튀어나간 독한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아무리 사과해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누구가 한순간에 다툼에서 친한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내뱉어 버렸는데 이후에 100번 사과해도 예전의 친밀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는 대단히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또 잘난 척하거나 오만한 태도로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살 뿐입니다. 내가 해낸 일을 굳이 소리내어 과시하지 않아도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기 마련이죠. 겸손함은 늘 귀중한 덕목입니다. 불평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말투 또한 자신과 타인을 모두 힘들게 만듭니다. 불평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은 귀찮아지고 때로는 뒷이야기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말은 언젠가 화살이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의 사적 이야기를 들춰내며 말거리를 삼는 것은 예의도 아닐 뿐더러 내 평판을 스스로 깎아먹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서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꼭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거짓말 역시 신뢰를 깨뜨립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쌓아온 모든 믿음과 마음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진 말에도 입은 좋은 말을 하고 마음에는 바른 뜻을 담아라. 늘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 결국 나에게 이로운 삶이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말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고 듣는 이에게 편안함을 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사람의 선악을 알아보려면 나를 도와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지 살펴보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짧지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맙습니다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이기적 이익과 바쁜 일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은혜를 갚는 마음이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곤란한 동료를 도왔는데 막상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외면해버린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 신뢰도 깨지겠지요. 참된 감사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고마운 감정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라도 보답하려 했습니다. 이런 감사함은 인연을 오래 지탱하고 인생에서 믿음과 가치를 키워줍니다. 결국 함께 인생을 걸어갈 벗을 고를 때 내 도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이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사람의 참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이나 약속 따위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더 큰 목표나 오래가는 가치를 위해 순간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비슷한 업종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빠른 성공을 위해 품질을 낮추고 비용만 절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당장은 힘들어도 높은 완성도를 유지해 신뢰를 쌓는 길을 택했죠. 결국 바른 길을 고수한 쪽이
장기적으로는 평판을 얻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익은 그 사람의 시야와 인격, 책임감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단기 이득이 결코 신뢰나 인연에 맞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미 인생의 굴곡을 충분히 겪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았어도 더 이상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아끼고 절약해서 평생 쓰지도 못할 재산만 쌓아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 돈이나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당히 쓰고 갖고 싶은 것을 누리며 가능하다면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즐기는 게 지혜롭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벚꽃이 피는 풍경을 직접 보고 싶어 했는데 매번 미루기만 했다면 지금이라도 실행해보는 겁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극단적으로 아끼기만 하면 자식들이 의존적이 되거나 내가 누릴 기쁨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는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남은 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자식의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각자의 책임과 삶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하고 간섭해도 자녀가 밟아갈 길을 전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자기 모든 요구를 들어주길 바라지만 자녀도 일과 가정에 치여 충분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즐길 거리를 찾는 게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위무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60세가 되면 건강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잘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은 한정되어 있고 집이 아무리 많아도 누울 자리는 한 뼘이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지나친 재산 모으기를 위해 남은 시간을 소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고 평온을 챙기는 쪽이 훨씬 값집니다. 매일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노년기에 특히 소중합니다. 하루가 가면 그만큼 내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만 그날을 행복하게 보냈다면 내게 큰 이득이 된 셈입니다. 웃으면 몸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면역력이 높아져 병도 물러갑니다. 아침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기고 작게나마 취미활동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며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 마음에 커다란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뿐 아니라 정신적 자극도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보고 햇빛을 느끼고 골고루 먹고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늘 생기 넘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까운 이들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동반자이자 인생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으세요. 맑은 아침 공기, 맛있는 한 끼, 가족들과 나누는 평화로운 대화가 쌓여 인생의 행복을 이룹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색다르고 즐거운 새 여정입니다. 낙천적인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가 즐거우면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면을 보려고 한다면 근심이 하루를 뒤덮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내게 나이 들어 사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잠시 놀랐지만 그에게서 특별히 무례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나이 들었다고 크게 의식해 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건 선물 같은 거야. 이 말은 스스로 위로하거나 두려움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이 드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외모의 변화만이 아니라 오랜 여정과 경험, 그리고 해방감이기도 합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 달라진 얼굴이 보입니다. 새하얀 머리카락이 자라고 세월의 이야기가 깊은 주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탄탄하지도 않고 걸음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죠. 하지만 그 사실에 슬퍼하기보다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모든 자국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고 삶의 오르내림을 헤쳐온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엄격한 다이어트나 완벽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케이크가 기쁨을 준다면 즐기고 느긋한 아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누릴 뿐입니다. 작은 행복이 쌓여 내 삶을 완성해주는데 굳이 이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책을 읽거나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늦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이 원하면 그만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 나이 들면서 얻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20에서 30대 시절엔 늘 일과 가족, 책임감에 쫓겨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소소한 꿈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죠. 이제는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못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여러 이유로 미뤄둔 일도 이제는 도전합니다. 어느 날 그다지 멋지진 않은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걷고 싶어지면 그대로 해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동정 어린 눈길도 그리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언젠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과정을 겪게 될 테니까요. 늙는다는 건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잃은 것에서 얻은 깨달음도 함께 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소중한 친구와 이별하고 정든 반려동물과도 작별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덕분에 지금 내게 남은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한 번도 다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모른다는 말도 있지요. 상실감을 겪은 뒤라야 비로소 일상 속 소소함에 스며든 행복을 알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머리가 휘어졌음에도 입가에 미소가 남아있는 지금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누렸고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내 삶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배움이 되었고 그 배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고 물었을 때 나는 나이 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만큼 얻은 지혜가 좋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즐기고 나누며 살다 보면 나머지는 자연히 흘러갈 것이니까요. 노년이란 어떤 느낌일까? 그것은 온전히 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운이 좋다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았다면 2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고맙고 부디 평온하고 즐거운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